근데 묶으면 금방 기름지죠. 인정. 그 머리를 매일 감는 것도 참 중요하고. 매일 감은 참 없어요. 없긴 뭘 없어. 여자애들이 맞지? 그걸 일반화하면 안 된다. 오랜만에 매일 감아. 오랜만에 머리 짧았어. 그러니까 4월달에 감고 머리를 5월달에 아직도 안 감았다는 것은 2달 동안 안 감은 거잖아. 그렇게. 야, 차마설이 뭔 뜻이야? 차마설. 우찌 알겠노? 차마설. 아는 글자 뭐 있노? 차마설 중에서. 다 몰라요. 말 맞자는 알겠지? 말 맞자야. 이 차자는 빌릴 차자다. 이거 대박. 뭐야? 뭐긴 뭐야? 야, 헐리푸스 그냥 넘기고 있었는데 이건 차마설이 이거 뜻이야. 차마설. 이거 진짜 진도 다 이거 나갈까? 아야, 학교에서는 당연히 다 못 나가지. 학교엔 당연히 다 못 나가는데. 범위요. 범위? 범위는 그 인터넷으로 하는 그 강의 범위가 워낙 적잖아. 네. 그런데 그걸로만 시험 치기에는 범위가 너무 적어서 등수 매기기가 곤란할 테니까. 그러면 이거 다 범위에 들어간다. 왜냐하면 일찍부터 숙제를 내놨잖아. 그렇기 때문에 숙제 검사처럼 내거든. 그럼 할 말이 없어지잖아. 그래서 일단은 공부를 어차피 하는 거니까 이건 좀 많이 하는 거지 뭐 이렇게. 자, 빌릴 차자면 차마는 뭐겠노 그러면? 말을 빌린다는 거야. 그 뒤에 설은 뭐라고 하더라? 설은 그냥 말씀 설자지만 이거 이야기 그런 정도 생각하면 되는데 원래 설은 이야기라고 일반적으로는 이야기하지만 한문의 한 문체의 이름이야. 그래서 전에 다른 데서도 이야기했지 싶은데 설 하는 말이 붙은 게 많아. 이옥설, 경설, 뭐 주옹설, 주례설 뭐 이렇게 설 하는 거야. 설. 그러면 이 설이라는 것은 하나의 그 한문학의 한 문체의 하나의 특징 일종의 우리 문학으로 치면은 논설문 정도의 생각. 그러면 차마설은 뭐냐면 말 빌리는 것을 통해서 내 생각을 주장한다. 그런 글이에요. 그래서 설이 붙으면 논설이니까 주장하는 글. 그럼 대부분 형식이 어떠냐면 앞에 에피소드가 하나 나와. 그 우리가 슬견설 할 때 보지 않았나? 슬견설 어떤 이야기였지? 개와 이의 이야기. 어디 오다 보면 야 어떤 사람들이 개를 잡더라. 뭐 그런 놈들이 다 있어 이랬잖아. 그런데 나는 뭐라고 이야기하노 그 사람 보고? 너는 이 잡잖아 이래 이야기잖아. 그럼 나는 뭐라고 이야기하겠노? 개와 이가 같을 수가 없잖아 라고 이야기하겠지? 나는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어 그러면? 야 생명을 가지고 있는 점에서는 똑같잖아. 그렇게 변증법적으로 이야기를 해나가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모든 생명체는 다 똑같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잖아. 그럼 차마설이야. 말을 빌린다는 이야기야. 말을 빌린다는 이야기인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분석해보자. 말을 빌린다. 자, 차마설. 자, 나는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수필의 성격이 강하니까 나는 지은이 자신이라고 봐도 돼. 그럼 여기서 주장하는 것은 그 지은이 이 곡의 생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자면 형상화되어 있다기보다는 수필처럼. 그러니까 요거는 작품 안에서도 나지만 실제로 나는 누구냐면 작가 자신이다. 그럼 현대 문학의 장르로 보면 어디에 해당되겠어? 수필이 바로 그런 것이지. 수필이 상위 개념으로는 어떤 장르가 있어? 교술 장르가 있잖아. 들어본 말이야? 네 가지 장르, 사분법에 처음에 뭐 있노? 서정, 서사, 교술, 극. 이 중에서 교술 장르에 해당되는 거야. 그런 거 아주 단순한 지식이지만 그런 걸 하나씩 기억을 해두어야 그 다음에 다른 이야기가 쉬워진다. 자, 나는 집이 가난해서 말이 없기 때문에 이걸 잘못 읽으면 어떻게 돼? 나는 집이 가난해서 말이 없어. 그렇지? 간혹 남의 말을 빌려서 타곤 한다. 그럼 말을 빌려서 탄다. 이거 보고 말을 빌려 타다. 여기 차마야. 그지? 그런데
노둔하고 야윈말을 얻었을 경우 노둔하고 야윈말 자 노둔하고 야윈말 이렇게 이야기했어. 노둔하고 야윈말 어떤 말이겠니 이거는 말하자면 차량이라고 치면 어떤 거겠노? 차량을 치면은 좀 고장이 잘 나는 말, 예? 고장이 잘 나는 차, 잘 못 달리는 차, 뭐 이런 거지. 또 힘이 약하고 이런 것들. 자, 야윈말. 그런 경우 줄랑 그어봐. 야윈말, 이제 노둔하고 야윈말 하는 게 봐. 노둔하고 야윈말. 자, 그거하고 대조적인 것이 뒤에 나올 테니까 일단 거기 줄을 하나 그어놔 본다. 얻었을 경우에는 일이 아무리 급해도 감히 채찍을 대지 못한 채. 금방이라도 쓰러지고 넘어질 것처럼 전전긍긍하기 일쑤요. 이유가 뭔데? 왜? 나한테 안 주? 아, 진짜 잘했어. 어쩌지 너 어떡하더라. 야, 전전긍긍하는 게 뭐야? 전전긍긍하는 거. 뭔가 일어날까 막, 어? 막 벌벌 떠는 거다. 왜 여기서 벌벌 떨지? 말이 노둔하고 야위였잖아. 근데 만약 채찍을 때려보면 어찌 되지? 빨리 달려. 빨리 달려야 되는데 노둔하고 야위였으니까 못 가고 쓰러져 버릴 수가 있잖아. 그리고 쓰러질까 싶어 채찍도 못 대고 그냥 아주 조심스럽게 탄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어떠냐면 개천이나 도랑이라도 만나면 그럼 개천이나 도랑은 어떤 의미겠노? 이 노둔하고 야인 말이 건너기 힘들어하는 거. 그지? 어떤 힘든 곳이겠지? 만나면 또 말에서 내리곤 한다. 말을 타고 가야 되는데 이런 데서는 말에 내리기도 한대. 그래서 후회하는 일이 거의 없다 그랬어. 자, 그러면 후회하는 일이라고 해서 후회하는 일. 그런데 없다 그랬거든. 왜? 이런 말을 타고 가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가니까 후회하는 일이 없는 거야. 딱 되나? 자동차로 이야기해보자. 천천히 가면 사고 나지 않는다. 그지? 자, 왜? 채찍을 때리지 않는다는 말은 천천히 간다는 말이잖아. 그리고 이런 험한 길을 해야겠다는 거야. 말에서 내려가잖아. 조심해서 간다는 거야. 그래서 후회하는 일이 없는 게 반면에라고 써놨어. 반면에. 그러면 대조적인 이야기 나오겠네. 발굽이 높고 귀가 쫑긋하며 잘 달리는 준말을 얻을 경우. 자, 위에 뭐하고 대조됐어? 야윈말. 노둔하고 야윈말. 그 다음에 여기는 발굽이 높고 귀가 쫑긋하며 잘 달리는 준마. 이렇게 이제 대조가 되어 있는 거야. 대조가 되어 있다. 자, 요 말은 어떠냐? 얻게 될 경우에는 의기양양하여. 학교 시험 낸다면 이런 부분 대반 네모 치면 문제 만들어지겠지. 전전긍긍 의기양양 이런 한자 성어. 의기양양하는 거는 뭐지? 아주 자신만만하는 거야. 예, 방자하다는 것은 뭐지? 조심스럽지 않게 제 맘대로 구는 거야. 방자하게 채찍을 갈기기도 하고 고삐를 놓기도 하면서 언덕과 골짜기를 모두 평지로 간주한 채. 위에 그 개천이나 도랑이 나와 있었잖아. 거기에 대응되는 게 뭐지? 언덕과 골짜기겠지. 그래, 노둔하고 야인말을 탔을 때는 언덕과 골짜기 이런 데 만나서 뭐 했겠노? 내렸어. 걸어갔을 거야. 그지? 채찍도 안 쳤을 거. 이때 유쾌하게 질주하곤 한다. 그러나 간혹 위험하게 말에서 떨어지는 환란을 면치 못한다. 자, 후회하는 일이 있네. 후회하는 일이 바로 뭔데? 말에서 떨어지는 환란. 이게 후회하는 일이네.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줄을 쳐놨는 노둔하고 야윈말 요거 하고 그 다음에 또 밑에 줄을 쳐놓은 거 대조적인 발굽이 높고 귀가 쫑긋하여 잘 달리는 준마. 요것은 실제로 지은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겠노? 위에 것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대상이고, 그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대상이고 밑에 것은 아주 자만하게 대하는 대상이겠구나. 이거 아주 간단하게 나올 수가 있겠네. 자, 그럼 보자. 요거는 하나의 그 에피소드가 이야기되겠지. 서로 대조적인 말빌리기와 관련된 대조적인 거. 그래놓고 이제 일반화 시키는 거 한번. 아, 감탄사가 하나 나왔어. 사람의 감정이란 것은 그것이 어쩜 이렇게까지 달라지고 뒤바뀔 수가 있단 말인가 이렇게 해서. 그건 뭔데? 사람은 실제로 왜 좋은 말을 탔을 때와 그렇지 않는 말을 탔을 때 사람의 생각이 완전히 바뀔 수가 있다는 거잖아. 그렇지? 이렇게 바뀔 수가 있다는 말이냐 이런 것은 바로 이제 사람이 여기서 차마 말을 빌린다는 이야기였거든. 그래서 빌리는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는 거 봐. 빌려서 쓰는 것과 소유해서 하는 것과의 관련성을 이야기하는데, 자, 남의 물건을 빌려서 잠깐 동안 쓸 때도 오히려 이와 같은데 빌리는 것도 그런데
하물며 진짜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우야 더 말해 무엇하겠나 이래서. 그렇다면 결국 무슨 이야기가 되겠어? 위에 이제 빌린 말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이럴 때는 이렇게 했단 말이야. 내 마음대로 실제로는 하더란 말이야. 그런데 만약 내 거 같으면 어땠을까 이거지. 더욱 그러지 않았을 것인가. 그럼 그 정도 가면은 지훈이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겠노? 사람마다의 어떤 성향, 사람이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겠지. 그리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이런 이야기들 나올까? 그런 것보다는 뭐 가졌을 때와 못 가졌을 때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이야기는 할 수 있겠다, 그지? 자, 그래놓고 이제 그렇긴 하지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남에게 빌리지 않는 것이 또 뭐가 있겠다 하겠는 거죠. 자, 앞에서 말 빌리는 이야기를 통해서 자 말을 빌렸을 때도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다 해서 그러니까 내가 소유하고 있을 때는 어떻게 했느냐 더욱 그러지 않을 것인가. 그래놓고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자 그런데 내가 빌리지 않는 게 뭐가 있겠나? 다 안 빌렸나? 이제 자 뭐라고 그런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이야기한다 봐. 임금은 백성으로부터 힘을 빌려서 존귀하고 부유하게 되는 것이야. 야, 이거는 오늘날에도 통할 수 있는 말이지. 정치인이라고 하면서 해봐. 대통령이라고 해서 해봐. 대통령은 아니면 그 어떤 정치인은 국회의원은 백성으로부터 힘을 빌려서 존귀하고 부유하게 되는 것 아니야? 맞지? 우리 권한을 잠시 빌려주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 다음에 신하는 임금으로부터 권세를 빌려서 총애를 받고 귀한 신분이 되는 것이다. 맞지? 관리는 어떻게 했노? 관리는 또 나라로부터 국민으로부터 어떤 그 자리를 빌려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리고 권세를 부릴 수가 있게 되는 거야. 그리고 자식은 어때? 그리고 자식은 어버이에게서 지엄이는 지아비에게서 지엄이는 뭐야? 지엄이? 지엄이 지아비. 지엄이는 뭐야? 아내. 지아비는 남편. 비복은 종이다. 종들은 주인에게서 각각 빌리는 것이 또한 심하고도 많은데 대부분 자기가 본래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여기기만 할 뿐 끝내 돌이켜보려고 하지 않는다. 이 어찌 미혹된 일이 아니겠는가. 자 그러면 정치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이 나오지. 자식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이 나오고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이 나오는 거야. 빌렸다는 거야. 빌렸으니까 왜 돼? 소유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면 빌린 것처럼 해야 된다는 거야. 빌린 것처럼 해야 되면 앞에서 말 이야기를 했잖아. 말, 이런 말 저런 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지? 자 그러다가 혹 잠깐 사이에 그동안 빌렸던 것을 돌려주는 일이 생기게 되면 만방의 임금도 독부가 되고 만방은 무슨 말 만방 온 나라의 임금도 뭐가 되노? 독부는 호랩이죠. 호랩이. 독부는 호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독부라는 것을 그냥 단순한 어떤 호랩이라고 이야기하면 이상하잖아. 원래는 일반적으로 독부하면 호랩이를 가리켜. 호랩이는 뭐지? 아내가 없는 남자를 가리키는 말이잖아. 근데 여기서는 이제 임금이 독부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이고 하면은 완전히 어떤 그 자리에서 물러난 뒤부터는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그런 일반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그런 의미야. 독부가 되고 백승의 대부도 이거 들어본 말이지. 백승 대부가 백승이네. 천승은 뭐였더라? 천승은 뭐고? 천자 황제였고 어디? 맞나? 만승이 황제지? 어디 나오지 그게? 만승이? 만흥에 나오잖아. 만흥에. 그럼 천승은 제후고 백승은 대부야. 자, 대부도 뭐 되냐면 고신이 되는 거야. 외로운 신하가 되는 거야. 왜냐면 뭐 빌렸던 것을 돌려주고 나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권한이라고는 없어져 버리니까. 더군다나 미천한 자의 경우야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그 임금도 그렇고 대부도 그런데 대부는 벼슬아치란 말이야. 그냥 그 밑에 관리를 말하는 거야. 그런데 보통 사람은 어때요? 미천한 사람들은 말해 못하겠느냐. 그럼 무슨 뜻이겠어? 오해란 말이야. 그러면 말해 못하겠노. 응? 당연히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이 사람들도 미천한 사람도 빌린 거 주고 나면 정말 아무것도 없어진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겠지. 그래서 결론이 나온다. 맹자가 말하기를.
오래도록 차용하고서 반환하지 않았으니 오래도록 차용 빌려 쓰고는 반환하지 않았으니 그들이 자기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겠는가라고 했다. 오랫동안 정말 자기 것처럼 느껴져 버렸다. 결 진짜 빌린 건데 자기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말을 접하고서 느껴지는 바 있기에 참아서를 지어서 그 뜻을 부연해 보았다. 그리고 모든 걸 빌렸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노? 굉장히 조심스럽게. 그지? 후회하는 일 없이 살 것이다 이런 거지. 이 빌린다는 이야기가 딱 나오니까 뭐 딱 떠올라. 소유와 빌리는 거.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 있어? 법정 스님이 쓰신 수필 중에 무소유. 무소유는 뭘 빌렸더노? 뭘 빌린 게 아니라 자기가 소유하고 있던 것을 누구에게인가 주고 나니까 그렇게 편안해지더라. 난이지 난. 누구한테 얻은 난이 있었는데 그 난을 집에서 키우니까 어떤 일이 생기노? 함부로 외출할 수가 없잖아. 멀리 나갈 수가 없잖아. 여행 같은 걸 말하잖아. 근데 그걸 주고 나니까 그렇게 편하더라. 희곡 중에도 빌린 이야기 나오는 게 있다. 이강백이 쓴 결혼이라는 작품 읽어본 적 있는가? 네. 그거는 거기 그 남자와 여자가 남자 여자가 나오고 하인이 나오고 시간도 빌리고 뭐 결혼을 하느냐 저거 하면서 나오는 이야기 나오지. 그것도 전부 빌렸다는 이야기 나오지. 이 태백이 쓴 글에도 춘야연 도리원서라는 것도 그런 데도 보면은 그런 비슷한 게 나오고 뭐 어디 빌린 거다 다. 빌린 것이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와 있는 것은 잠시 이 세상에 사는 그 시간만큼 이 지구를 빌려가 살고 있는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갈 때는 왜 돼? 죽어가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 이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잖아. 우리가 함부로 환경을 파괴할 권한이 없는 거야. 그렇지. 그런 요새 우리 생태학자나 환경론자들이 다들 그리 얘기하잖아. 우리는 잠시 이 지구에 빌려 있을 뿐이다. 올해는 100년, 짧게는 뭐 그보다 더 짧게 땅을 잠시 빌려서 살고 가는 것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만물이 역녀, 이태백은 여관이야, 여관. 여관은 뭐 하는 거야? 자기 집이 아니잖아. 잠시 자고 쉬었다가 떠나는 것이잖아. 이 지구를 바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지. 자, 그런 말을 빌리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뭔가를 빌려서 살고 있다. 그러니 우리가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이야기를 다룬 글이 바로 이 참아설이다. 워낙 많이 나오니까 64문항이 있네. 64문항이니까 조금씩 풀어보는 것도 괜찮을까요? 내용 잊어버리기 전에.